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부등식은 항등식의 어떤 등식하고 비슷하게 절대적으로 어떠한 부등식이 성립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은데요. 그래도 이제 수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부등식의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어떤 실수를 대입하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항등식의 의미하고 비슷하죠. 항상 성립되는 그러한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실수,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a, b, c는 실수 상황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과 증명하기에 앞서서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동일한 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갈게요. 그래서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 루트 c의 제곱. 요것은 이제 두 개의 곱, 두 개의 곱, 두 개의 곱. 이런 형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다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왼쪽에 있는 식을 선생님이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증명하는 방법은 앞서 얘기했던 P-Q 두 개의 식을 빼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증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마이너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를 이렇게 뺄 거예요. 자, 빼면 요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2분의 1에 자, A제곱, 여기 지금 두 배를 갖다 한 상태니까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C에 플러스 C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를 곱해주고 나눠주고 해서 각각이 두 개씩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한다? 각각을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수 상황에서는 각각의 제곱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P에서 Q를 이렇게 뺐을 때 A제곱 마이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A, B, B, C, Ca를 갖다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항상 뭘 체크를 하자? 그렇죠. 등호 성립 조건을 체크하자고 그랬어요. 자, 등호는 어디에서 이 등호가 생기냐면 요게 빵 되고 요게 빵 되고 요게 빵 될 때. 그죠? 그래서 따라서 A 마이너스 B가 0이고 B 마이너스 C가 0이고 C 마이너스 A가 0이다. 즉 A, B, C가 같을 때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이게 요런 부분에서 착각을 해서 이 값이 또 0이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A, B, C가 같을 때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증명을 하고 나면 등호가 성립됐을 때는 등호 성립 조건까지 반드시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좋아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다른 절대부등식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요것에 2ab. 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되는 상황이 항상 성립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가 지금 두 배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도 성립된다는 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물론 비슷하게 역시 제곱 마이너스 ab도 같은 상황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선생님이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B를 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증명하는 상황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2차식으로 나왔을 때에는 항상 하나의 어떤 2차식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있는 A를 이용을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고칠 거예요. 2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의 제곱. 요거에서 더해주고 빼주고. 그래서 주어진 식은 a-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의 b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또 역시 확인해보면 역시 제곱수니까 0보다 큰 것 같고, 이것도 제곱이니까 0보다 큰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주어진 식도 0보다 큰 것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는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실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항상 뭘 체크한다? 그렇죠. 등호가 언제 성립되는지. 그걸 꼭 체크해주라고 했죠. 등호는 지금 이쪽 부분에서 등호가 지금 생기는 부분인데, 언제 요게 0이 될 때, 요쪽이 0이 될 때. 그죠? 그래서 따라서 등호는 언제 A도 0이고 B도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둘 다 0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B가 0이 되고 B가 0이 되니까 여기서 A도 0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둘 다 0이 되는 상황에서 등호가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 위에 있는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마이너스 A보다 크나 같다는 것도 한번 우리 학생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을 절대값 한 것과 각각을 절대값에서 더하기로 한 값의 대소 비교는 각각을 절대값에서 더하는 쪽이 더 크나 같다, 이런 결론. 자, 비슷해요.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도 각각의 절대값의 합보다는 당연히 크나 같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의 차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요. 이 각각의 합에 대한 절대값을 한 것보다는 반대로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의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에 있는 더하기에 대해서만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절대값 증명할 때는 자, P-Q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P-Q를 어떤 걸 P로 설정하고 Q를 설정할 거냐 이랬을 때 어떤 식을 증명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큰 쪽을 플러스 쪽으로, 큰 쪽을 P 쪽에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다 이렇게 해서 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요 값에서 요 값을 이렇게 뺀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다음에 계산이 진행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이 절대값에서는 조금 적합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라고 하는 요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전제 조건이 P하고 Q가 0보다 크나 같다라고 하는 요 조건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전제 조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거 0보다 크나 같다는 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0보다 크나 같다는 건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요놈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절대값의 요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 자, 요 부분은 절대값을 제곱을 하니까 그냥 A제곱하고 동일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B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의 성질을 해서 곱하기는 이렇게 한꺼번에 모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도 제곱을 하게 되면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하고 같기 때문에 2AB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A제곱, B제곱 이렇게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2배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부호를 이제 체크를 할 건데요. 이제 참고적으로 여기서 이 A 절대값하고 이 A하고의 어떤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다면 앞쪽은 그냥 A가 될 거고요. 이것도 A가 될 거고요. 이때는 같겠죠. 그죠?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음수가 된다. 그러면 절대값 a는 여전히 0보다 클 거고 양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는 음수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절대값 a가 당연히 a보다는 크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절대값 a가 a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 부분을 이용을 하게 되면 따라서 이 부분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전제하에서 출발해서 이 제곱의 차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앞에 있는 a 더하기 b의 절대값의 크기가 두 개의 합의 절대값의 크기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뭘 체크를 한다? 그쵸. 언제 이 등호가 성립되었는지 등호 성립 조건 항상 체크를 해주라고 그랬죠. 자, 그 부분 어디에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요 식에서. 여기에서 이러한 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요 AB가 요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AB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 요 마이너스에 대해서도 한번 실제로 한번 증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증명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방법 1. 자,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기존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곱을 해서 이 주어진 식 자체에서 바로 제곱을 해서 뺄 건데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쪽 부분이 양수가 되고 이쪽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른쪽 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설명이 될 건데 오른쪽 식은 얘가 마이너스로 돼 있다 보니까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0보다 작을 때를 이렇게 나눠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불편해도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보면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이 부분은 음수가 되는 상황이 되고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니까 어때요? 우리가 항상 오른쪽에 있는 식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성립된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수와 양수의 관계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요 케이스이니까 이때 우리가 a의 절대값, a-b 절대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전제 조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제곱의 차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빼게 되면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제곱을 이렇게 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을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학생들 요런 거 제곱을 할 때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하고 이렇게 같다고 하는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쪽 부분은 여기 제곱.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배. 여기서는 이제 절대값이 아직은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 b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값이 남아있는 식을 보면 2배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도 했지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알 수 있죠. 자, 근데 언제 성립이 된다? 이 등호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을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 주어진 식에다가 2라고 3을 갖다 한번 넣어볼게요. A가 1이고 예를 들면 B가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곱했을 때 양수가 0보다 크니까 성립이 되죠. 그럼 여기다 2라고 3을 갖다 이렇게 위에다가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3이 돼요. 그죠? 그러면 왼쪽 식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오른쪽은 2가 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지금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서만 등호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조건 하에서 지금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절대값 A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만이 등호가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2라고 3이라고 하는 부분이 2라고 3이 이게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발레로서 2라고 3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등호가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증명하게 되면 등호가 성립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꼭 등호 성립 조건을 체크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방법 2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왼쪽 식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 불편함이 있으니까 저 식을 주어진 식을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넘길 거예요. B를. 자, 이렇게 넘기고 나면 이제는 요것도 0보다 큰 것 같고 얘도 0보다 큰 것 같게 되고 윗식과 아래식은 같은 부등식이고 자,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부등식을 증명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때에는 둘 다 0보다 큰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B의 절대값 A-B의 절대값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의 제곱을 그냥 빼서 계산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B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쪽 부분 제곱하면 그 다음에 2배 가운데 이쪽 부분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B가 있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있고 절대값은 아직 살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A 제곱이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제곱 이렇게 떼어내고 이제 나머지 부분만 다듬어 보면 이 2배의 절대값 B의 A-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도 계산해 보면 B 제곱인데 B로 이렇게 묶어 볼게요. 이러한 식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식과 요식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이쪽 부분하고 이 부분을 조금 다듬어 볼까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요 주어진 식은 절대값에 B에 B-A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절대값 A 더하기 A는 항상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뭐? 그렇죠. 역시 등호 성립 조건. 자, 등호는 언제 성립되는 거예요? 자, 요쪽하고 얘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B의 B-A 요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성립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요 값이 0이 된다고 하는 것, 등호가 성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찾은 요 등호 성립 조건이 이것과 좀 모양은 다르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증명을 넘어가기 전에 식들이 계속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A 더하기 B의 절대값으로 하더라도 동일한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절대값 B 마이너스 절대값 A로 해도 같은 부등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2차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에 대한 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이 절대 부등식을 이용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항등식의 개념을 살짝 이해를 하고 가볼게요. 자, 항등식에서 예를 들면 모든 x에 대해서
ax 더하기 b가 요번엔 등식이니까 0이 되는 그런 조건이 뭐냐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되려고 하면 등식일 때는 a가 0이 되고 그리고 b도 0이 되는 이러한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쪽 부분을 이렇게 부등식으로 하게 되면 항등식과 비슷하게 조건을 갖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조건은 역시 모든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 a가 0일 때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a가 0이 되면 0 곱하기 x 더하기 b가 될 거고 이 값은 b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x에 관계없이 이쪽은 항상 0이 되는 거니까 b만 양수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조건은 a가 0일 때에는 b가 양수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a가 0이 아닌 경우, 즉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양수면 이게 이제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1차식, 1차 함수,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직선상에서 양수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이걸 위쪽으로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음수되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성립이 항상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a가 음수가 되면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직선을 위로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이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되는 부분은 언제밖에 없다? 그렇죠. a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상수 파트가 0보다 클 때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 선생님 살짝 한번 다른 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만 하게 되면 a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남아있는 파트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은 뭘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요거 2차 부등식이다? 아니에요. 이건 2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a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 될 수도 있고 1차 부등식이 될 수도 있고 1차 부등식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A, B, C에 대한 조건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실수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자,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후차항을 내가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0일 때 그러면 BX 더하기 C 이 부분만 남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1차 부등식 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조건을 써보면 B가 0이 되고 C가 양수가 된다 이렇게. 자,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A가 양수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양수가 되면 이제는 주어진 식이 2차 부등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소값으로 따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최소값을 하지 않고 뭘로 한다?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를 판단해주는 판별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어떻게 x축과 만나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음수가 되는 애가 생기니까 이 케이스는 안 되고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렇죠? 학생들이 요게 양수가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이 부분을 양수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판별식은 근을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로 A가 음수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음수가 되면 이제 뒤집어져 있는 그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양수가 되도록 위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자, 하지만 아무리 위로 올린다 하더라도 2차 함수가 밑으로 내려오는 음수가 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는 이 최후차의 개수가 요 방향하고 양수 방향하고 동일한 요 케이스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조건이 첫 번째로 최후차의 개수가 0이 되면 b도 0이 되어야 되고 c는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로
A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요게 양수 방향이니까. 그리고 판별식이 양수가 아니라 X축과 안 만나야지 양수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조건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살짝 또 다른 조건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든 x에 대하여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역시 뭐부터 요 최후창이 요 a가 빵일 때부터 항상 빵일 때부터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 요 부분을 많이 빠뜨리니까. 자, 그러면 b도 0이고 c는 이제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A가 이제 0이 아닐 때인데, 0이 아닐 때인데, 이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고차항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져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양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요 놈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아까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양수가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역시 요 X축과 만나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D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호까지 이렇게 접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 판별식 등호를 꼭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절대부등식에 해당되는 모든에 대해서 했는데 참고적으로 어떤 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한번 2차 부등식 다루는 것과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방법은 두 가지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에서 했던 절대부등식으로 만들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그래서 어떻게 모든 x에 대하여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때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조건 찾았었죠. a가 0이 되고 b가 0이 되고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는 이런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음수니까 a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요렇게. 그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나온 어떤 조건, 범위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대해서 뭘 한다? 그렇죠. 부정을 해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다시. 즉 여집합으로 범위가 수직선상에서 범위가 나오면 그거에 반대로 다시 되돌려주면 원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어떤 에 대한 어떤 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지금은 이제 이론을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직접 계산하는 것을 선생님이 한번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A가 0이다, 이렇게. 자, A가 0일 때는 지금 BX 더하기 C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어떤 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양수가 되는 상황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역시 요거의 최고점이 B니까 만약에 B가 0이 된다고 하면, 그죠? B가 0이 된다고 하면 C만 남는데 C가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요 부분은 어떤 이긴 하지만 이 상수가 되면 이 부분이 C가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양수가 되거나 아니면 음수가 되거나 아니면 0이 되거나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 체크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B가 0이 아닐 때도 가능해요. 이번에 어떤 이니까. 그럼 이제 B가 0이 아니게 되면 그림 자체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살아있거나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0보다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있는 상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게 음수가 된다고 하면,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 하더라도 양수가 되는 부분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A가 양수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양수가 되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창이 양수가 되는 2차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양수가 안 나오게끔 만들려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양수가 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가 양수가 돼버리면 이때는 항상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는 가능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가 만약에 음수다 이렇게 되면, 자, 음수가 되면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져야 되겠죠. 뒤집어지는데 이렇게 양수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전부 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인 부분이 하나라도 존재 안 하니까 이런 그림은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적당하게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 올려주는 부분이 역시 판별식 두 개를 갖게 되면 이 양수 부분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서로 다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중근을 이렇게 갖게 되면 우리 조건에서 지금 등호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0보다 큰 부분이 하나도 안 생겨서 반드시 등호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 보면 A가 0일 때에는 이 첫 번째 케이스이거나 B가 0이 아니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양수이면 어떤 에 대해서는 무조건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을 0보다 크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개념 공부한 부분을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 K가 지금 최고창에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K-1이 0일 때, 즉 K가 얼마일 때? 그렇죠. 1일 때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2가 될 거고 이건 0이 돼서 항상 성립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K가 1인 것은 가능할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요게 양수가 되기 때문에 K-1이 양수일 때, 즉 K가 1보다 클 때만 따지면 되겠네요. 자, K가 양수일 때고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둥 떠야 된다고 그랬죠. 즉 X축과 안 만나야 되는 것, 즉 뭘 체크한다? 판별식을 체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판별식인데 왜 짝수니까 4분의 D로 할게요. 그래서 K-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K-1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전개를 해서 가는데 이렇게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는 우리가 항상 인수분해를 하기 때문에 공통인수가 있을 때는 굳이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K는 3하고 1 사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K가 1보다 클 때니까 이 부분하고의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최종적인 K의 범위는 2라고 3 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1번과 2번에서 얻은 결론으로 따라서 최종적인 K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2차 절대 부등식에 대한 그 개념적인 이론은 2차 방정식 부등식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프하고 연관시켜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